김일성. 이 이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수많은 선전물 속 신격화된 모습 혹은 그 반대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신화를 한꺼풀 벗겨내고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인 그의 진짜 시작점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 그냥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럼 함께 그 시작점으로 들어가 보시죠. 남쪽에선 가짜 혹은 뿔난 도깨비, 북쪽에선 위대한 수령이자 민속의 태양. 정말 극과 극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가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인 지점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 김성주라는 한 소년이 있었던 시절로 말이죠. 독립운동에 온 가족이 뛰어들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김형직,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굳건한 후원자 강반석이었죠. 여기에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던 오동진 같은 전설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집안의 친구였으니 말 그대로 독립이라는 공기를 마시며 자란 셈입니다. 그의 정교 교육은 만주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진보적인 사상과 혁명의 열기가 들끓던 그런 곳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1927년 15살의 김성주 앞에 민족의 영웅 도산 안창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15살 소년 그냥 강연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의 거인이라 불리던 안창호의 철학 전체의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쪽지에 적어보낸 단 3개의 질문으로요. 질문이 정말 날카롭죠? 첫째, 아니 일본 식민지 밑에서 무슨 수로 실력을 키웁니까? 둘째, 우리 민족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란 겁니까? 그리고 셋째, 독립하자면서 왜 미국, 영국 같은 외세에 기대해야 합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그 생각의 차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 순간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실력을 키워 때를 기다리자는 계몽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당장 총을 들고 싸우자는 무장투쟁의 시대가 막을 올린 거죠. 이 급진적인 청년 김성주에게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친구였던 손정도 목사인데요. 임시정부 활동에 환멸을 느끼고 길림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사실상 김성주의 정신적 아버지이자 보호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빼내준 것도 바로 이분이었죠. 훗날 김일성이 쓴 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토끼고기 넣은 두부찌개, 쫀득이 떡. 그 맛은 사랑의 맛이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가 되어가는 청년 혁명가를 품어주고 키운 건 결국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싸움의 무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엔 타국에서 점령군과 싸웠다면 이제는 아예 일본 영토 안에서 싸워야 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싸움이 된 거죠. 당시 빨치산들이 상대해야 했던 일본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6,000m라는 숫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단 하나의 일본군 지하 요새에 뚫려있던 터널의 총 길이입니다. 단 하나요. 이런 요새를 만들려고 일본은 17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인과 조선인이었죠. 주둔 병력도 13만 명이나 됐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요새가 다 지어진 뒤에 비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원됐던 노동자들을 거의 전부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잔혹한 현실 속에서 저항은 남자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의 역할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팔려투강, 즉
8여인이 강에 몸을 던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 빨치산 부대가 일본군에게 쫓겨 목단강 절벽까지 몰린 겁니다. 이들은 항복하는 대신 마지막 한 발까지 싸우고 모두 함께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습니다. 이 8명의 영웅 중에는 안순복, 이봉선이라는 2명의 조선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일본군과 싸우려면 조선인 독립군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항일 부대의 구성원 대부분이 오히려 조선인이 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젊은 김성주, 즉 김일성은 지휘관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험난한 만주벌판에서 신출 기모란 게릴라 전술로 명성을 얻었죠. 특히 그의 리더십은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무모하게 싸우기보다 어떻게든 부대원의 목숨을 지켜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통째로 외면하면 이건 김일성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이 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한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영웅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까지도요. 그래야만 오늘날 우리를 갈라놓은 이 분단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갈라진 우리의 미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애써 외면해왔던 바로 그 공유된 과거를 함께 마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